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타지에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도 가깝고 함께하면 안정감이 느껴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들에게서 은근히 소외받는 기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폰으로 공부 관련 앱을 계속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관심사가 달라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느낌이라 해당되는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며 노력하지만 잘 풀리지 않습니다. 끼니 때 저를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습니다. 저도 공부 문제로 거기 적극적으로 끼는 게 망설이는 마음도 있지만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소외감이 밀려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친구들과 있는 게 즐거워서 관계에 의미부여를 하게 됩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게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도 들면서 의지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에도 인간관계에 미숙해서 힘들었는데 저는 여전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연의 키워드는 소외감 이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고민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알듯 말듯 나 혼자만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은 사람이 살면서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집단 안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곧바로 소외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다 같겠어요. 사연자님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하세요. 소외감을 느끼신다는 분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꽤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자기도 그들하고 진짜 어울리고 싶은 건지 아닌지 분명히 모른다는 거예요. 행동만 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밀쳐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막 해요. 사연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친구들이 나만 빼놓고 밥을 먹기 시작해서 너무 마음이 쓸쓸해요. 근데 또 취업 공부 생각하면 같이 밥 먹으면서 시간 뺏기는 건 또 싫은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긴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재밌고 즐겁고 너무 좋은데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폰으로 공부하고 있어. 행동으로만 보면 누가 누구를 소외시키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대부분 관계를 귀찮아하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마 사연자님은 내가 취업 준비 때문에 초조하고 그렇지만 친구들한테는 그거 티 안 내고 쉴 때만큼은 마음 편하게 어울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굳이 말을 안 해도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쟤 공부하는데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법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고시 공부 같은 거 하면서 한정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싹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 정말 흔해요. 차차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칼에 소통을 끊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는 공부해야 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게. 시험 붙으면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하고 고독한 수험생 생활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멀어진 관계가 그대로 끊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그게 빨리 시험에 척 붙으면 시험 붙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오니까 예전 관계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떨어지면 연락을 다시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인지상정이니까 친구들도 사연자님이 취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나름대로 배려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거리를 두다가 점점 심정적인 거리가 실제로 좀 멀어졌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내가 뭘 어쩌고 싶은지 아셔야 돼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뭔지 실체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태에서 문제가 정확히 뭔지 내가 어떻게 돼가기를 바라는 건지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해보고 결과만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도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연자님이 진짜 원하는 상태가 뭐예요?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외로움이 느껴져서 싫죠. 근데 친구들하고 예전처럼 친근하게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건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상충되는 바람인데 그걸 둘 다 원하고 있는 게 본인의 상태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내가 원하는 상태가
정확히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친구들이 정말 모든 마음을 열고 네가 우리한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보장된다면 어떻게 말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만약 평소에는 집중해서 공부만 하지만 밥 먹는 건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부르네. 이렇게 혼자 섭섭해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그래도 나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밥 먹어. 그러면 시원하게 관계 정리하고 공부에만 싹 집중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공부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알쏭달쏭 마음 끓일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정해 두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친구들은 함께 있을 때 잘해주고 떨어져 있을 땐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같이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얘기도 들어주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만나지 않을 때는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나서 뭔가 걸리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거 나를 무시한 건가? 아닌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길에서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아는 척 안 했어. 왜 그랬을까? 뭔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관계를 이어나가서 좋을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만날 땐 잘해주고 안 만날 땐 나 나름대로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잘 살고 이게 좋은 건데 사연자님은 지금 그 반대잖아요. 만났을 때는 사람 앞에 놓고 공부하고 만나지 않을 때는 왜 밥 먹을 때 나 안 불렀을까 생각하면서 외로워하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부풀리고 물론 그 이후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셔서 만나서 노력을 하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마 그 폰으로 공부한 거, 그 일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전반적으로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가 보여서 그게 기폭제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요새 SNS에 이런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요. 친구하고 둘이서 멀쩡히 카페에 같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어폰을 꺼내더니 귀에 끼고 혼자 음악을 듣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참 당황스러웠다고. 요새 원래 그 정도는 다 양해해 주는 거냐? 나 황당하고 기분이 좀 나빴는데 내가 이상한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뭐 저를 꼰대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이건 너무 상대방한테 무례한 거거든요. 이어폰을 낀다는 건 지금부터 당신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건데 바로 앞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 존재를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뭐 할 게 있어서 미리 양해 구하면 당연히 상관없는데 같이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 차단하는 건 진짜 기분 나쁠 만한 일이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관계를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이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 소용없어요. 만나고 있을 때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 나한테 다정한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연에서 이 표현이 좀 궁금한데요. 잘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나눠주고 싶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마음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그걸 표현하고 상대를 위한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 어떤 이성이 나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게 진심이라고는 하는데 잘해주는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행동을 해야 그런 마음도 더 강화되는 거고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마음은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기 쉬워요. 같이 있을 때 너하고 이거 먹고 싶어 하고 사주면 되는 거지. 같이 없을 때 걔하고 이거 먹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진심으로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요. 함께 있을 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걸 꽉 생각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자기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기. 제가 사연에서 가장 걸렸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 관계에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관계를 해치는 여러 과정 중에서 이게 가장 해롭다고 생각해요. 의지한다는 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일방적이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상대방을 피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의지하는 건 위험한 감정이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갑을관계가 만들어져요. 갑을관계가 뚜렷해질수록 한쪽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가족들도 그런데 친구관계에서는 어떻겠어요? 친구는 의무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 중에서 내가 좋아서 또는 감정적 필요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가장 열린 의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친구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는 의지하는 감정이라는 게 정말 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결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굳이 뭘 혼자서 막 하려는 행동이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쟤 우리하고 놀기 싫은가 봐 하면서 괜히 더 멀어지게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보세요.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면 그걸 정확하게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게 노력하세요.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 건강과 마음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걸 실천하면서 자신을 연구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지 혼자만 지내는 고립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성공하면 사람은 따라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성공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콩고물 떨어지니까 그걸 바라는 속물적인 인간들이 붙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아가 독립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드니까요. 독립적인 사람들이 친분관계를 맺어도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소외라는 건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화두거든요. 철학에서의 소외가 우리가 말하는 소외하고는 의미가 다르긴 한데요. 사람의 존재에서 소외감이라는 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존재하는 건데 그거에 잡아먹히느냐, 공존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사연자님한테 너무 세게 조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릴 때 저의 모습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관계에 대한 여러 경험, 그리고 아픔을 느끼고 나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알기 전에는 대부분 이런 감정들을 누구나 다 겪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경험이 적은 시기에는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싶죠. 그래서 사연자님의 실제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주의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게 사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 못된 사람들이 왕따를 한다. 사내의 괴롭힘이 있다. 이런 건 아예 장르가 달라요. 이건 소외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소슬바람처럼 싸늘한 뭔가를 느끼는 소외감. 그런 걸 느끼신다면 한번 응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로 만날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